그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억까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200%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오프라인 특강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 한 20대 여자분께서 이렇게 살며시 오시더니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대인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요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상담 드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현재 20대이시고 여자분이신데요. 현재 5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분양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세 끼고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분양권을 많이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분양권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짜리 분양권을 보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이 분양가의 10%이니까 딱 이분이 갖고 계신 그 5천만 원. 이 5천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사면 안 될까요? 라는 부분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권을 사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계약금 내잖아요. 이제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이 나갈 동안은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죠. 근데 잔금을 치를 때 그때 중도금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 이 잔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 감안 안 하고 나는 그냥 이 10%만 있으면 사니까 사둬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안 팔려가지고 출고 이적 등기까지 가서 부랴부랴 잔금을 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양권은 잘못되면 잔금까지 치러야 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러면 이 잔금을 내가 나중에 치러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라고 했어요. 최대한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봐 두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분양권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 분양권을 사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중간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분양권에 접근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요예요, 수요. 이 분양권이 정말 수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가장 잘 알아보기 좋은 자료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경쟁률. 사실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미달이 나고요. 어떤 데는 뭐 전체 미달이 나고 일부 미달이 나고 어떤 곳은 뭐 한 자리 경쟁률,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통장을 이 단지에 썼다. 이걸 분양하는 데 썼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약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 두 번째는, 여기가 만약에 주변에 새 아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입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일시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세가 같은 게 눌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대가 다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혹시 여기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이슈가 있는지, 그러면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또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판단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래도 내가 수요가 있는 걸 잘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그 중간에 우리가 입주를 하기 전에 팔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분양권 말고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통 전세 끼고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이 매매가가 확정되어 있고요. 전세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기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게 나의 투자금이 되잖아요. 그 확실히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권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사실 5천만 원으로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곳을 사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그래 조금 인구가 많은 뭐 그런 도시들을 살펴봤더니 조금 가능한 게 있겠더라고요. 제가 봤던 곳이 입지가 정말 괜찮아요. 입지는 괜찮은데 이제 구축인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약 구축을 보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입지인데 입지 중에서도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입지가 뭐냐면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입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학군이랑 학원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구축을 사시더라도 안전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축에 살고 싶지만 내가 그만큼 돈이 없으면 결국 구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구축이라 하더라도 아 여기가 그래도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도 잘 돼 있지라고 하면 거기에 살려고 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33평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그 가격이 3억 3천 정도였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전세 가격이 2억 8천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요걸 뭐 가격을 조금 더 조정해서 산다면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구축들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많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해서 이런 중소도시는 전세가율이 좀 높은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투자금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투자를 한다. 집을 산다 했을 때는 입지가 좋고 신축이고 그런 곳을 원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좋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가 그걸 못 산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렇게 내가 소액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면 오르거든요. 이 아파트를 봤더니 예전에 하락하기 전에 고점이 그래도 4억 3천 정도까진 갔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 가격에서 1억 정도가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억까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200%가 됩니다. 수익률이. 저는 사실 수익률이 200%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내가 통장에 넣어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거 불리면 확실히 좋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실 5천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와 1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1억으로는 뭐 광역시나 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상위 30% 아파트에 접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장급 아파트도 1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좋은 곳들을 사두는 거예요. 이게 사두고 계속 이렇게 굴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5천만 원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전세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뭐 금매가 있어요. 금매를 사가지고 나 전세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요즘에 다시 금리가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 살기보다는 월세로 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걸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맞추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 전세를 새로 맞출 때까지 대출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게 또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 방법은 점유 계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 그 집에 나는 전세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분들이 뭐 2년 뒤에 뭐 입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에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세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팔고, 그때 나는 이제 이사를 갈 건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살던 집에 전세 살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시면 전세를 안 맞춰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전세를 낀 매물이 있어요. 낀 매물.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있는데 요즘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있으니까 세입자를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상태에서 끼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전세를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다고 하면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저는 20대 때
때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30대 거의 중반이 지나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